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과제로 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이런 좀 첨삭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요번에 좀 과제를 여러 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 과제들을 잘 진행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좀 편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친구들이 과제에 대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잘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하라는 거 전부 다 한 친구는 굉장히 좀 소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도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7월 넘어가서 8월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게 됐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세 군데만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넣게 될 거고, 그럼 대부분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한 사람과 10번, 20번, 100번 고민한 사람의 그런 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글도 제가 책을 많이 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글은 바꿀 때마다 좋아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꿀 때마다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만진 글보다 10번, 20번 바꾼 글이 훨씬 더 이뻐진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의 전달성도 또 풍부해진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에요. 취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미 졸업한 그런 선배들과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하고 있지만 자소서나 어쨌든 면접에 있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은 사실 굉장히 하루를 잘 돌아보면 분명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들을 통해서 뭐 남자친구도 만날 거고요. 뭐 여자친구도 만날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만날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다른 것도 볼 거고, 뭐 정말 다양하게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을 조금 소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1년 내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두 달 정도만 바짝 집중해서 해주면 나머지 하반기가 정말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또 학교 생활 한다고 분명 자소서 면접 좀 소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마지막 학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었는데 뭐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방학 시즌을 놓치면은 온전히 좀 몰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집중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좀 최대한 짧게 잘라서 두세 개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 예정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과제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좀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업무적 강점을 한 개를 선정한 후 그 이후 세 개 적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무적 강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업무적 강점은 결국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걸로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한번 잘 했나 볼까요? 저희 업무적 강점에는 계획성이 있습니다. 계획성을 잘 증명하는지 봅시다.
자, 보면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스케줄러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대요. 자, 봅시다. 이게 일부러 이 세 줄로 작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그냥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스케줄러를 작성한다. 계획적으로 잘 정리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오래된 습관이다. 요약하면은 이거잖아요. 요약하면은 이건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저는 영업을 잘해요. 영업을 잘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영업했어요.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바꿨는데 상황은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본인에게 영업을 잘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영업을 잘한다고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해서 이런 업무적 강점, 영업에서 업무적 강점은 실적을 굉장히 잘 내는 거겠죠? 있을까요? 자, 한번 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냉정하게 이 부분 냉정하게 한번 봐봅시다. 어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아요. 근데 자서서를 읽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모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 왜? 난 이걸 잘해. 왜? 난 이걸 잘할 수 있어. 왜? 이게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적 강점에 계획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계획성이 있어야 업무적 강점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고요. 했음.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스케줄러를 작성했을 때 계획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가 되고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차별을 줘야겠죠. 나의 스케줄 작성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업무적 강점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없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적어도 큰 그림을 그리고 삽니다. 나 이 정도 이렇게 할 거야. 7월에 이렇게 할 거야. 물론 뭐 데일리에 대한 부분 약간의 그런 구체적으로 작성된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업무적 강점에 계획성이 있다면 왜 이게 계획성이 업무적 강점으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성을 나의 업무적 강점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보세요. 업무적 강점은 설명드렸듯이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분석을 왜 했을까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해봤고 이런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나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를 보여주라고 제가 이걸 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분석, 내 성향, 내 성격,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었을 때 나는 결과적으로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결국에 나의 업무적 강점이 되게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작성을 원래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기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물론 좋아요. 다 잘했어요. 그건 다 좋은 거지만 아무튼 다음에 좀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 아래쪽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친구는 1단, 2단, 3단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이거 작성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거 해온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이 친구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업무적 강점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분배를 스케줄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 진취적인 일을 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장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기획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공모전에서 뭐 20회 이상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뒤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을 잘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마다 잘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일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3시간, 누구는 5시간. 근데 저는 하루에 매일 5시간씩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5시간씩이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시간이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다른 것보다 잘한다라고 할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그죠?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보세요.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앞서 사람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사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의 계획이 업무적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잘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바꿔준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 자체는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봤을 때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 동기 적어오기라고 했고 소제목 및 3단으로 글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작성하기. 제가 말했죠. 지금 3단 어쨌든 잘 작성을 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글의 뼈대를 잡고 가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낸 친구가 정말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작성을 해주고 저라면 이래 적겠어요. 이렇게 뼈대를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 산으로 안 가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 과제를 드린 걸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 게 정말 많은 과제를 드리고 그래서 기간을 많이 드렸던 건데 사실 뭐 제대로 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인 과제를 확인하고 다시 조금 작성을 해서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이 친구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이제 크레비스라는 기업입니다. 크레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인재상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고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에 필요한 3가지는 일에 대한 열정, 소비자의 소통, 디자이너 간의 소통. 이건 이제 내부적, 이건 이제 소통 부분에서 이제 외부적 소통이 될 수 있겠고,
내부적 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열정.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열정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제 소제목을 작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소제목을 잘 달았고 안 달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제목을 일단 달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잘 봅시다. 자연스러운 온기로 만드는 디자인. 이거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소비자의 소통. 용기와 소통에서 나온 리더십. 그쵸? 소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제목만 보더라도 얘는 용기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게 리더십이구나.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온기,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뭔가가 있는데 이게 열정이든 아니면 자연스러움이든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공부, 그것도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뭔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기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제목만 보더라도 좀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다라고 글의 뼈대를 잡았고, 어디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지만 저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한다. 그럼 이 친구는 약간 도전정신도 있어 보이고 열정도 좀 있어 보이겠죠.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대화를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 팀 작업 시 의견을 도출을 잘 해냅니다. 그 덕분에 공모전에서 팀 작업을 통해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다른 것처럼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팀장으로 일하면서 조원들과 좋은 시너지 효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유한 감정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언제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따뜻한 디자인을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과 소통 속에서 공감을 얻을수록 그 어떤 디자인의 결과물보다 빛이 날 것이고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끝났어요. 갑자기 반말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좀 글을 작성하다 보면은 요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는 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인데 이게 자소서다 보니까 입니다 바꾸다가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조금 이런 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바로 바꾸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실 제가 이 영상 원래는 조금씩은 뭐 준비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좀 만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좀 큰 틀만 쭉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왔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바꿔볼게요. 새로운 사람을 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설레이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전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쵸,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단 이렇게 바꿔봅시다. 일단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설레이는 일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도전이랑,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게 이제 도전이랑 이제 열정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는 건지. 자, 좋습니다. 일단은 또 두 문장이 그냥 나온 거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꿔볼게요. 일단 두 번째 줄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프로 좋아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일단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의견 도출을 잘 해낸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특히 잘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우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의견 도출을 하는 것을 특히 잘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 도출을 하는지 잘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우리 만났을 때 좀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으로 좀 잘 한다라고 조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팀 작업을 통해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일단은 그런 결과, 그 결과 저는 땡땡 공모전에서 땡땡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땡땡 공모전, 땡땡상, 뭐 장려상, 우수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잘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일단 필기를 좀 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해서 종합하는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종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발언권을 좀 줬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의견 도출하는 거를 잘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요 앞부분에 그걸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과를 내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한 사람이 주도하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의견을 종합하고 도출하는 것에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 그 팀원들이 회의할 때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들 중 중복되는 거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부터 정리합니다. 또한 팀원 중에서 발언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한 그 의견을 물어 새로운 의견을 듣고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팀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이유 계속 달죠. 팀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이제 너무 이런 것 좀 빼주고요. 적어놓고 빼주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 이유니까. 저는 특히 의견을 종합하고 도출하는 것에 재능이 있습니다. 우선 회의할 때 저는 빼도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선 회의할 때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필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 중 중복이 되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정리해 줍니다. 또한 팀원 중에서 발언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새로운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결과 이제 땡땡 공모전에서 땡땡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지금 조금 더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해드리면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자, 보세요. 지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펼쳐 나가면서 굉장히 조금 이 내용들이 좀 풍성해진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를 조금만 지울게요. 지금 자꾸 내려가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정도까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한 상황이고 당시 그쵸, 이 부분은 사실 뭐 빼도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한 게 거의 뭐 리더, 굳이 리더라고 제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유한 감정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은 언제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따뜻한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공감을 얻을수록 그 어떤 디자인 결과물보다 빛이 나고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서 나온 것은 공감이 잘 되고 이게 따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자 보세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너무 뜬금없는 거죠. 갑자기 신시어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시어리의 결과물이나 디자인이 따뜻하다라는 거는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순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한 결과, 뭐 여러 번이라고 보다는 이제 5번, 그리고 뭐 학창 시절이니까 4년 동안 이제 팀 프로젝트를 5번 진행해 본 결과 사람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그러니까 토론을 한 토론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는 공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서는 이런 공감되는 아이디어는 따뜻하다 라고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 풀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디자인 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쓰고 여러 번 읽고 계속 바꾸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쓴다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시어리의 경우 땡땡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인재상 그 다음에 뭐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딱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런 식으로 조금 풀어주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한 부분을 조금 했잖아요. 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분명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죠.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넷 14줄이 됐고 둘레 여섯 여덟 줄로 끝내니까 여섯 줄이 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적을 때 그리고 읽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뭐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읽고 이제 이런 거 지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지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줄바꿈을 할 수도 있고 읽었을 때 너무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 지워주고 다시 조금 더 이쁘게 해주고 문장이 길다. 그럼 문장을 좀 줄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굉장히 이뻐지게 됩니다. 이뻐지게 되고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공모전, 땡땡산, 구체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친구가 상을 받았는데 장려상인지 우수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해서 진행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30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일단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그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저도 정말 수백 수천 번의 첨삭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거를 진짜 제가 이 취업 컨설팅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를 해 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 사람도 이거를 바꾸는데 이렇게 지금 영상 찍으면서 몇십 분이 걸려요. 몇십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대충 찌끔찌끔 물론 대충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글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잘 전달되나? 왜 안 전달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꼭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영상을 좀 일단 잘라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